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북한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 최저의 시스템형 지도자,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독자적 판단보다 시스템을 살리는 정치, 첫 번째인데요. 이게 2018년에 집권 7년 만에 측근들이 자기 사람들로 지은 김정은, 그래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3개월 뒤 신년사에서 평창동 올림픽을 거론했고요. 그리고 남북 단일팀의 특사단을 파견했고, 남북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면서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과연 이 모든 구성을 김정은이 혼자서 결정을 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조직이나 인물이 뒤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조직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 것도 별로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일까? 여기는 지금 현재 북한의 정책 라인이 세 가지로 꼽혀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대내 라인을 맡은 재룡해, 그리고 노동당 부위원장 중국, 그리고 러시아, 미국 등의 해외 대 라인을 맡은 리수영, 이런 당연의 부위원장들과 남북 간의 관계 등 대납 라인을 맡은 이게 선전부장과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은 유일적으로의 특성상 김정은이 결정적인 역할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구성이 된 정책 라인을 많이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이 수직적으로 통하는 지도자였고요. 전문 부서를 제외하고는 당 정치국 협의체가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집권 이후부터는 모든 가능성이 정상화가 됐고요. 당 정치국가 정무부, 그리고 국무위원회, 당중앙위원회 같은 기구들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최전 세력을 포진시키면서 당의 정책 결정 기능, 국무위원회 내각의 정책 집행 기능 등을 모두 정상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중 간의 시스템들이 정비화되고 정상화된다는 것은 국가기구로부터 보좌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나가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리스마의 지도자였던 김정은은 시스템형 지도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만 그 시대에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수직적인 의사소통 체제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수평적인 정책 조율이 매끄럽지만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본다면요, 확실한 세대 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2017년 10월 달에 보면은요, 이게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핵심 간부 상당수를 새로운 얼굴로 교체함으로써 해서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룩하기 위한 포석 일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70대, 90대 핵심 엘리트는 일부는 건재했고요. 김정일 시대부터 유지해오던 노년, 장년, 청년의 균형함이 기저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그 어느 정도의 세대들을 이루어낼까? 이렇게 봤더니 자신이 원하는 인물로 모두 바꾸려는 심산일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방식을 꾸미고 있는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김정은 체제가 지금 공식화된 2016년에 제5월에 제7차 당대회 결정서는 중요한 상징을 지니고 있다는 점,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북한의 사회주의 강국을 완성하겠다는 목표 아래서 2017년 12월 29일 대륙 단도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화성 15형을 발사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고 김정은이 그랬던 로드십이 무엇이었을까? 거기서 생각을 하면은요, 이게 너무나도 북한이 실권을 쥐고 있는 파워 엘리트 세대 교체가 지금 아주 중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세대 교체를 지금 이런 전변에 단순히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심리적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급선해진 저변에는 유엔 안보장 이해 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작동했다는 의견을 다수였고요. 지속적인 핵무기 개발과 핵심으로서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고립된 김정은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는 당시에 이제 대북 제재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세대 교체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잘 이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채운 후 1918년 이제 10년사에서 평창동 올림픽을 거론한 것도 비슷한 매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이 파워 얼러트와 치밀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짜고 있는 김정일이가 집권한 7년 동안 북한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예 저작팀은 진리와 현실을 강조하는 김정일이 통치 스타일에 최고 인민회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려주는 통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의는 1948년에 9월 9일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였는데요. 말 그대로 정권의 출발과 맥을 같이 하는 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과거에서 최고 통치자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정책 등을 결정할 때 찬반 자유의사 표시도 일가는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일성 수령 유일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1956년 8월 종파 사건이 터졌죠. 그러면서 8월 종파 사건이 북한에서 일어난 가장 큰 권력 무력으로 알려져 있고요. 김정인 개인으로서는 정치국으로 가장 큰 위기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반대 세력을 속출해 나가야 한다는 김일성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956년 6월 김일성이 북한에 추진할 5개년 경제계획 발표에 대해서 원조를 요청하기 위해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을 방문하고 있었고요. 이 사이를 틈타 연안파와 소련파 인사들이 김일성을 권좌에서 밀어내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어때요? 사건으로부터 연합파 소련파가 모두 숙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령의 체계가 공고해지고 1972년 사회주의 헌법으로서의 개정되면서 사실상 독재국가 형태가 마련이 되었죠. 이처럼 지금 북한 최고인민회의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고인민회 대의원은 국회의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고인민회의를 우리 국가와 비슷하다고 한다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최고인민위원회 명단 자세에 김정은과 당이 우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 권력 구조의 변화를 보려는 최고인민회의 운영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으로 쓰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최고인민위원회 12기 제13기 대의원 680명이 인력 출신 지역, 출신 학교, 주요 이력과 가게 등 가능한 모든 정보를 입수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고위급 탈북자들을 만나 수차례 심증 면접을 보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대의원들이 이제 사회 연락망을 면밀히 조사해서 상위 100명을 출연한 후 표본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나온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젊어지고 다양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시대의 13기 대의원의 평균 나이는 김정일 시대인 제12기에 비해 5살이 어렸고요. 출신 지역과 출신 대학도 아주 다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북한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세력이 김일성과 함께 만주에서 활동했던 항일 발산들이 일 역시 세급과 그 경험을 많이 쌓고 또 이게 김정은 시대에 항일 발산들이 세습 비율마저 급격히 줄어났다고 하는데요. 권력 구도를 보는데 최고인민위원회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유행해 보이며 무엇보다도 세계 교체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상 687명이 13기 대의원 중 55%가 교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이룬 김정은, 그들의 사람으로 불리는 이들이 누구인지는 제작팀이 현재 북한이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인사 5명의 사회 열명망 분석 결과를 살펴봤지만 가장 먼저 띄우는 인물이 바로 김정은이 여동생의
떠오르는 실제인 김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이 가장 밀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분석을 해봤더니 재령회와 아주 가까운 점이 있고요. 한때 북한 내 이민자로 불렸던 황병서 또 인민군 정치국장의 사회 연계망을 분석할 결과 이번에는 재령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인사들이 모두 재령회와 연결관계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것이고요. 재령회는 북한 권력이 핵심 축인 한기인 빨치산 2세대지요. 그래서 현재 재령회는 조직지도당을 맡고 있고 조직지도부는 북한의 모든 핵심 권력 기관을 통해서 관할하는 부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당의 조직부는 그들만이 권력 집단이라고 할 정도로 패스이고요. 또 최근 김정은이 현대 지도를 분석한 결과 조직 지도부가 전면에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좀 아는 것도 많고 하면 통일이 되는 그날에는 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음으로 해서 그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고 또 성격 자체가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걸 알다 보면 더 낫지 않는 한 걸음을 더 내디딜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